당신 지금 행복합니까? 아니요. 그냥 한번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가슴이 가벼웠습니까? 오늘 누군가와 이야기하면서 진심으로 웃었습니까? 오늘 하루가 끝나는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까? 대부분은 아니오라고 답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상 지금 이 시대가 가장 잘 먹고 가장 오래 살고 가장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왕도 누리지 못했던 냉방과 의료와 오락이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상 최고로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많은 사람이 잠을 못 자고 사람에게 치이고 관계에서 소진되고 아무도 모르는 새벽에 혼자 무너집니까?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한 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법을 배웠지만 살아있는 법은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장면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딘가 낯설지 않은 장면일 겁니다. 7시 23분. 알람이 울립니다. 눈을 뜨기 전에 이미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어제 대화에서 씹힌 그 말, 내일 봐야 하는 그 사람, 아직 답하지 못한 그 메시지. 몸이 일어나기도 전에 머리가 먼저 전쟁을 시작합니다. 출근길, 이어폰을 꽂습니다. 음악이 들리지 않습니다. 어제 팀장이 한 말이 계속 재생됩니다. 저게 무슨 뜻이었지? 나를 무시한 건가? 아니면 그냥 그런 건가? 지하철이 몇 정거장을 지나도 모릅니다. 점심, 혼자 먹습니다. 핸드폰을 봅니다. 친구의 인스타그램에 모두가 웃고 있습니다. 여행 사진, 맛있는 밥 사진, 누군가와 함께한 사진. 나는 편의점 도시락을 먹으며 그 사진에 좋아요를 누릅니다. 손가락이 움직이는데 마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퇴근, 집에 옵니다. 소파에 눕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합니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냥 핸드폰을 들고 아무 영상을 틀고 그렇게 하루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버티고 있는 건가? 그 질문이 떠올랐던 적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을 위한 겁니다. 우리가 아직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명랑하게 사는 법. 그리고 그 명랑함의 뿌리에는 아주 단순하고도 묵직한 진실이 있습니다. 어차피 사람은 다 죽습니다. 계속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눌러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은 바로 그 작은 클릭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사람에게 집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해시태그 착각1. 나는 그저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서운함을 느낄 때 그 감정의 정체는 과연 무엇입니까? 대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냥 진심으로 대했는데 상대가 그걸 몰라줘서 서운한 거야. 맞습니다. 그 말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리학은 그 문장의 이면에 훨씬 더 복잡한 것들이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는 수십 년간 인간의 감정 반응을 연구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이것입니다. 인간의 서운함은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부분 보상 기대의 실패에서 옵니다. 즉, 내가 이만큼 줬으니 상대도 이만큼 돌려줘야 한다는 무의식적 계약. 그 계약이 깨질 때 우리는 서운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에게 먼저 연락했을 때 답이 없으면 왜 속이 쓰립니까? 나는 항상 먼저 연락하는데 넌 왜 안 하냐는 그 생각 속에는
나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감정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갖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에 지배당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해시태그 착각이 내가 옳으니까 상대가 바뀌어야 한다. 두 번째 함정은 정의감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공정함을 추구합니다. 불공정한 상황을 목격하면 혈압이 오릅니다. 누군가 내게 부당하게 굴면 어떻게 저럴 수 있냐는 분노가 올라옵니다. 이 정의감 자체는 사회를 유지하는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러나 인간관계에서 이 정의감은 종종 독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각자의 정의를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부당한 것이 상대에게는 지극히 정상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예의 없다고 느끼는 것을 상대는 솔직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신이 배려가 없다고 느끼는 것을 상대는 쿨한 것이라 여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간극을 인정하지 못한 채 저 사람은 틀렸어. 반드시 바뀌어야 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갉아먹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매일 밤 그 사람을 생각하며 잠을 못 이룹니다. 해시태그 착각 3.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줘야 내가 괜찮아진다. 세 번째, 가장 뿌리 깊은 착각은 바로 이것입니다. 타인의 인정 없이는 내 존재가 흔들린다는 믿음.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외부 귀인 의존성이라 부릅니다. 내 가치를 내 안이 아닌 타인의 반응에서 찾는 습관입니다. 상사가 칭찬해야 오늘 내일이 의미 있습니다. 친구가 좋아요를 눌러야 내 사진이 아름답습니다. 가족이 알아줘야 내 노력이 헛되지 않습니다. 이 구조 속에서 살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하루가 타인의 기분에 달려 있습니다. 상대가 피곤한 날, 나는 이유도 모른 채 상처를 받습니다. 상대가 무심한 날, 나는 내 존재를 의심합니다. 이것은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타인에게 넘겨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는 이 단순하고도 무서운 공포가 있습니다. 나는 혼자서는 괜찮지 않다. 오늘 우리는 그 공포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법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철학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철학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가장 진지한 탐구입니다. 그리고 수천 년의 인류 지성이 한 가지 결론을 향해 수렴합니다. 그것은 죽음을 직면한 자만이 진정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픽테토스 노예가 발견한 자유의 비밀. 기원전 50년경 로마에 에픽테토스 에픽티터스라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노예였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주인이 원하면 맞았습니다. 실제로 그의 다리는 주인에게 부러진 것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가 역사에서 가장 자유로운 인간 중 하나로 기억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그의 철학은 단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이것이 내 통제 안에 있는가 없는가? 에픽테토스는 세상을 두 영역으로 나눴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나의 생각, 나의 반응, 나의 의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 타인의 행동, 타인의 말, 날씨, 건강, 죽음.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쓰는 것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생각하는 그 사람, 그의 말과 행동, 그의 태도, 그가 왜 그랬는지, 그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들은 내 통제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 하나도.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에픽테토스가 노예임에도 자유로울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인이 그의 몸을 가둘 수는 있었지만
그의 마음의 반응을 통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구분을 깨달은 순간부터 그는 자유로웠습니다. 현대의 우리에게 이 철학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직장 동료가 나를 무시하는 것 통제 불가. 친구가 연락하지 않는 것 통제 불가. 가족이 내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 것 통제 불가. 그러나 나의 태도, 나의 말,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오직 나의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 당신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한.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매일 밤 스스로에게 쓴 편지. 이제 전혀 다른 위치에 있었지만 같은 진실에 도달한 인물을 만나겠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마커스, 로마 제국의 황제. 에픽테토스가 아무것도 없는 자였다면 아우렐리우스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권력, 부, 명예. 세상에서 가장 강한 제국의 통치자. 그런 그가 죽을 때까지 매일 밤 일기를 썼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명상록 메디테이션즈이라 불리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그는 매일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나는 참견 좋아하고 배은망덕하고 거만하고 기만적이고 시기심 많고 반사회적인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그들은 선과 악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황제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 만날 사람들에 대해 미리 준비를 합니다. 그들이 그럴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태도입니까? 우리는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를 줄 때 분노합니다. 그러나 아우렐리우스는 묻습니다. 그 사람이 악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그가 아직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대부분의 경우 후자입니다. 당신을 무시한 팀장도, 연락 없는 친구도, 무심한 가족도 그들은 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이 느끼는 것을 아직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또 이렇게 씁니다. 시간이라는 강은 사건들로 이루어진 거센 흐름이다. 무언가가 나타나는 순간 이미 쓸려 내려간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사람, 그 상황, 그 말, 그것은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그것을 붙잡으려 할수록 당신만 물속에서 허우적댑니다. 손을 놓으십시오. 그러면 강은 흘러갑니다. 알베르 카미 부조리 속에서 웃는 법. 마지막으로 20세기 프랑스 철학자 알베르 카미 엘버트 케미스를 만나겠습니다. 카미는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부조리 오브 서더티라고 불렀습니다. 부조리란 무엇입니까? 인간은 삶에서 의미를 찾으려 하지만 세상은 아무런 의미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그 충돌, 그 모순. 우리는 태어나서 살다가 죽습니다. 그 사이에 사랑하고 미워하고 노력하고 실망합니다. 그리고 결국 모두 사라집니다. 카미는 그리스 신화의 시지프스 SISYPHUS를 이야기합니다. 시지프스는 신들의 노여움을 사서 거대한 바위를 산꼭대기까지 밀어 올려야 하는 형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위는 꼭대기에 닿으면 다시 굴러떨어집니다. 영원히, 반복적으로. 카미는 그 시지프스를 보며 말합니다. 우리는 시지프스가 행복하다고 상상해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시지프스는 자기의 운명을 압니다. 이 바위는 또 굴러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러나 그는 다시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바위를 밉니다. 그것이 반항입니다. 선택입니다. 자유입니다. 현대인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은 매일 아침 일어납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노력이 인정받지 못하고 관계가 어긋나고 그럼에도 내일 또 일어납니다. 카미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 반복이 무의미해 보일 때 그것을 직면하고도 웃을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용감한 삶의 방식이라고.
어차피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 죽음을 알면서도 오늘을 명랑하게 사는 것.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반항입니다. 이제 이론에서 실천으로 내려오겠습니다. 철학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내일 아침 출근하면 다시 그 동료를 만나야 합니다. 핸드폰을 열면 그 사람의 무심한 메시지가 기다립니다.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시태그 첫 번째, 이 사람은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우리가 관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배려해야 한다. 저 사람은 내 마음을 알아줘야 한다. 그러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에게도 피곤한 오늘이 있고 자기만의 불안이 있고 당신이 모르는 짐이 있습니다. 그는 당신을 위해 존재하도록 설계된 존재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이 문장을 작은 소리로 읽어보십시오. 저 사람은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나도 그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며 잠시 스칠 뿐이다. 이 문장은 냉정한 말이 아닙니다. 해방의 말입니다. 상대를 내 기대의 감옥에서 풀어줄 때 나도 실망의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해시태그 두 번째, 말하기 전에 3초 침묵을 무기로 삼으십시오. 우리가 관계에서 상처를 주고받는 가장 큰 통로는 말입니다. 화가 났을 때 내뱉은 한마디, 서운할 때 쏘아붙인 한마디, 그 말이 관계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리학자들은 감정이 최고조에 달하는 순간의 지속 시간이 평균 6초 내외라고 합니다. 단 6초를 버티면 우리의 이성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말에 화가 치밀 때 바로 대응하지 마십시오. 세 박자를 헤아리십시오. 하나, 이 감정은 지금 이 순간의 것이다. 둘,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은 취소할 수 없다. 셋, 나는 이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가?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선택입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때로 가장 강력한 화법입니다. 그 3초의 침묵이 수십 년의 관계를 지킵니다. 해시태그 세 번째, 나는 어차피 죽는다를 매일 아침 떠올리십시오. 라틴어로 미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 행진을 할 때 뒤에서 노예가 속삭였습니다. 메멘토 모리, 당신도 죽을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불길한 주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를 살라는 가장 강력한 명령입니다. 오늘 그 동료가 나를 무시했습니다. 10년 후 우리 중 하나는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이 일이 중요합니까? 죽음을 생각하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선명하게 갈립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말하십시오. 나는 어차피 죽는다. 그러니 오늘을 크게 살겠다. 이 문장이 작은 일로 상처받는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해시태그 네 번째, 기대를 선물로 바꾸십시오. 기대는 청구서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당신도 이만큼 해야 한다는 청구서. 그 청구서를 들이밀 때 관계는 경직됩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친구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 그것은 선물입니다. 돌아오기를 기대하지 않는 선물. 내가 가족을 위해 준비한 것, 그것은 선물입니다. 감사를 요구하지 않는 선물. 내가 동료를 도운 것, 그것은 선물입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는 선물. 선물은 돌려받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돌아오지 않아도 상처가 없습니다. 오히려 간혹 작은 것이 돌아올 때 그것이 진짜 기쁨이 됩니다. 기대를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기대의 성격을 바꾸는 것입니다. 청구서에서 선물로. 해시태그 다섯 번째, 깨어있는 거리두기를 실천하십시오. 관계에서의 자유는 단절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거리두기는 관계 속에 있으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수영과 같습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물속에 있어도 익사하지 않습니다. 물의 저항을 느끼면서도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고 방향을 유지합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그 대화를 영화처럼 관찰하는 자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 지금 그가 이런 말을 하는구나. 이런 감정에서 비롯된 말이겠구나. 나는 이것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작은 내면의 거리가 당신을 감정의 폭풍에서 지킵니다. 반응하기 전에 잠시 관찰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깨어있는 거리두기입니다. 해시태그 6번째 명랑함을 기술로 연습하십시오. 명랑함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연습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사람은 다 죽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인 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지적인 태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명랑함입니다. 무겁게 살지 않겠다는 결심, 사소한 것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 오늘 하루를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재미있게 살겠다는 선택. 명랑함을 연습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하루 중 단 하나의 순간을 찾으십시오. 커피 한 모금이 맛있었던 순간, 퇴근길 하늘이 예뻤던 순간, 낯선 사람이 문을 잡아준 순간, 그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작게 미소 지으십시오. 명랑한 사람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재능이 아닙니다. 매일의 선택입니다. 당신은 오늘도 어떤 사람에게 서운했을 겁니다. 어떤 말에 상처받았을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혼자 꾹꾹 눌러 담았을 겁니다. 그 마음을 저는 알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그리워한다는 것은 당신이 아직 따뜻하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찾아왔다는 것은 당신이 더 잘 살고 싶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모두 연습 중입니다. 완벽하게 무관심할 수 없어도 됩니다. 완벽하게 강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보다 조금만, 딱 그만큼만. 죽음이라는 가장 공평한 사실이 우리를 평등하게 만들 듯 우리가 살아있는 이 순간도 공평하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무겁게 쥐고 있지 마십시오. 살짝 열린 손바닥 위에 올려두십시오. 그러면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고 오히려 더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당신의 삶은 아직 쓰이고 있습니다. 그 문장을 어떻게 마무리할지는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단 한순간이라도 정말로 나답게 살았는가? 그 질문과 함께 잠드십시오. 내일은 조금 더 명랑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내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클릭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